이제 네 목소리도 들어가는 거야. 자, 문제 풀 게 별로 없어. 너네 내가 안 골라줘가지고 잘 풀었어? 그래서 갑자기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랑 근 공통분은 왜 나오나 싶었어요. 공통근은 뭐 그냥 연립 2차의 활용이니까 풀 수 있다지만 부정방정식은 사실 안 한 부분이어가지고 오늘 문제 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아, 문제 풀이 짧게 하고 적어. 부정방정식 부분을 공통근이랑 부정방정식 부분을 좀 일찍 나갈게요. 그래서 풀어볼 거는 부정방정식 그때 지나가면서 얘기해서 뭔지는 알지. 원래 정상적인 방정식이면 등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연립이 되는 건데 부정방정식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많은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 구분하는 거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 미지수 두 개에 하나 나온 상태로 나온 문제들은 부정방정식 문제였어서 빼시면 되는데 맨날 물어봤다? 부교재에서 연립 2차에 관련한 문제들만 풀이 좀 하고 넘어갈게요. 434번.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땐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얘는 보통 1차 때 2차 연립 방정식에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어떤 해가 몇 쌍이 나오지? 생각을 해봐.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걔를 푼다고 하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의 값이 일반적으로 몇 개 나오겠어? 그치. 2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2개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2개 나오면 그 x 값에 따른 y의 값을 찾는 거니까 y 값도 몇 개 나와? 2개. 그래서 순서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오직 한 쌍의 해를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연립해서 만든 이 한 문자 2차 방정식 자체에서 x 값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한 개. 그러면 2차 방정식이 한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걔는 뭘로 풀어? 그렇지. t는요. 판별식으로 풀죠. 그럼 얘는 인 거고, 얘 판별식은 반의 제곱 a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인 거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중근을 갖는 상황이랑 같은 거니까 오직 한 쌍이 해라는 얘기가. 그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은 0이니까 a 제곱은 8인 거고, a는 원래 풀마? 2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뭐만 답으로 고르면 돼? 2루트 2야. 그죠? 연립 2차 방정식의 해 어떤 조건이 달린 상황의 문제지. 그다음에 그런 조건이 한 번 더 있어요. 436번. 이 연립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대 2차 연립인 거니까 한 문자에 대한 식 바꿔서 넣을게. 대칭식으로 써도 되는데 문자 껴있으니까 수식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대입법으로 할게요. 그럼 얘는 x에 얘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더하기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고, 이거 정리하려고. 마이너스 x제곱 2항에서 x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ax 마이너스
마이너스 2ax 2a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그때 실수 a잖아. a는 이미 실수예요. 그지? 그리고 x, y가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은 x, y 중에서 x만 찾는 식이 나온 거죠. 일단은 누가? x가 뭐여야 돼? 실근. 그렇지. x에서 이미 실근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죠? 얘 이미 실수라고 했고 실수해. x에서도 실수 나오면 y는 당연히 실수. 실수가 될 거니까 x가 실수가 될 조건만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실근을 가질 조건과의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지 판별식이 0 그치. 이상.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는 상황을 구하는 거죠.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이상이다니까 분배해주면 3a는 마이너스 6 이상인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마이너스 6 아니고 플러스죠. 분배해서 2항이니까 a는 2 이상이 된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최소값 2다. 이렇게 풀리겠지? 부정방정식 문제가 너무 많았어. 하고 공통분야 부정방정식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오늘 테스트에서 공통분 부정방정식은 안 나와. 대신 근각에서 관계를 좀 넣었어.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그냥 저거 괜찮은데.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렵다더라 애들이. 아유 그럼 무조건 적으셨어야죠. 응? 잘해봐. 오늘 어려웠다니까. 오늘 만필이 쓰시면 몰라. 오늘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넣고. 아 시험 망치기고요.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D의 길이랑 AD의 길이랑 BC의 길이의 비가 3대 2인 직사각형 ABCD가 있어. 변 AD를 3등분한 점, 3등분이니까 이렇게 갖게 만든 거죠. 그 점을 P1, P2로 하고요. 그리고 DC를 3등분한 점, DC를 3등분하는 점을 Q1, Q2라고 놓은 거지. C에 가까운 애가 Q2 맞죠? 거기에서 두 번째 내용, 이거를 아래로 좀 내릴까? 삼각형 A, P1, Q1이네. A, Q1, P. 삼각형 P1, Q, 2D 하고 삼각형 P2, CD 하고 넓이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때 뭘 구하여라? 질문은 직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그럼 우리가 사각형 둘레 길이 구하려면 사각형에 뭐뭐 알아야 돼? 변의 기. 그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변 길이 알아야 되죠. 그쵸? 변 길이에 대해서 그럼 뭘로 정해? XY. 그치. x와 미지수로 정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이 길이 전체랑 이 길이 전체를 미지수로 둬도 되지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게 AQ1, D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그죠? 그 다음에 AP, P1, Q2, D 그래서 이렇게 생긴 또 직각삼각형. 거기에 P2, CD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요 끄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지? 삼각형을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값을 가지고 미지수를 정하는 게 수식 세울 때 좀 더 편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고 이 길이들을 뭐라고 할까? A, A 이런 식으로 두 X라고 하셔도 돼요. A 안 쓰였지? 요 길이들을 B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니까 문자로 둘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등식이 되겠지. 비례식 등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식의 계산과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등식이죠. 그럼 두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아야 가로,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연립 2차의 활용이죠. 그럼 첫 번째 식 정리하면 AD의 길이는 얼마나 같아? AD 길이는 4A 첫 번째 식 왜 4A야? 3A요 3A. 3A라고 아 그래? 나 지금 반쪽이 안 들리잖아. 이해해줄래? 그 다음 DC의 길이가 3B 3B인 거고 얘네가 몇 대면? 3대 2가 된다는 얘기죠. 9B는 6A니까 A는 2분의 3 B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삼각형 AQ1D라고 하면 밑변이 얼마? 노란색 삼각형. 3A 그치? 둘 중에 아무거나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이라고 하면 되죠? 밑변 3A 높이가 B인 거고 삼각형은 2분의 1 들어가죠. 거기에 다시 P와 Q2D의 넓이는 밑변이 빨간 삼각형 그치? 예. 높이가 2B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거기다 다시 A 3B 자, 밑으로 그냥 넘어갈게. A의 파란 삼각형 3B의 2분의 1이고 얘네 다 합치면 얼마다? 얼마네? 11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2분의 3 AB고 요거 정리하면 2AB고 요거 정리하면 2분의 3 AB가 10이 된다는 얘기지. 맞니?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4니까 2분의 10은 5AB가 10이라는 얘기는 AB가 5AB가 10이니까 AB는 얼마? 2라는 얘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다시 1차 대 2차 연립이 되지. 그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이미 바꿔놨으니까 밑에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해주면 2분의 3 B제곱은 2. 그죠? 그럼 B제곱은 B제곱부터 구하니까 빡치네. 바꿀래. 그거 되지? 안 돼? 많이 썼어? 안 돼. B제곱은 3분의 4야. 그러면 B는 뭐가 돼? 3분의 유리화까지 생각해.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가겠네. 그죠? 제곱근 원래 풀마 구해야 되는데 길이 문제는 항상 양수전제. 그죠? 그러면 그때 A의 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이랑 곱하면 되죠 A의 값은 2분의 3이랑 곱하면 되니까 그냥 루트 3이네요. 자,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어. 문제는 뭐야? 둘레 구하라는 거였어. 그럼 둘레 구하러 가면 AD하고 BC의 길이를 더해서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AD는 A가 3번 들어가는 3루트 3인 거고 CD는 B가 3번 들어가는 2루트 3인 거고 얘를 2배 해주면 5루트 3의 2배니까 10루트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이해가요? 네 마지막 답은 B가 올라가요 B 왔어 아침에. 아침에 조금만 그냥 못 봤어. 밖에 보면 안 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나도. 자.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계속 비슷했던 것 같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유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따로 질문하시고요. 제가 많이 없다 그리고 정석으로 좀 넘어갈게요. 벌써 넘어가요? 아? 벌써 넘어가네요 그치 원래 항상 오늘은 쉬는 시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오늘은 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정석이랑 1차 연립 부등식까지만 볼 거여서
페이지 198에 공통분 문제예요. 근데 얘는 따로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연립으로 말 안 해주고 어차피 두 식을 만족시키는 근이라는 게 공통근인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라는 게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연립하는 거랑 다를 게 없지. 13-9 문제로 바로 볼게요. 두 2차 방정식. 얘네 둘한테 공통근이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공통근을 가질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상수 m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게 문제지.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공통근을 가질 때니까.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통근을 a라고 하면 a를 여기다가 넣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a에 대한 똑같은 수식의 2차 방정식. 그죠? 다시 a에 대한 똑같은 수식의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두 식을 그냥 연립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 이따 주워줄게. 지금 필요할까? 뭐 날라왔길래 누구 거냐? 거기서 이렇게 불러왔다고? 아무거나 지우개다. 원래는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고 하면 얘를 a라고 두고 걔를 대입한 식에서 연립해야 되는데 그냥 x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립을 하는 거 이해 가냐? 가?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똑같이 사용하는 해가 있다는 얘기니까 연립에 해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얘네들이 그냥 연립을 해. 연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했던 형식이 아니야. 그지? 조금 다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대입법 아니면 가간법이잖아. 가간법의 목적이 뭐야? 특정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가능한지 보시면은요. mx-3m 마이너스 mx 플러스 3m이지. 두식 뭐 하면? 빼요. 빼요? mx 플러스 x 그죠? 마이너스 mx 플러스 5x입니다. 두식을 초고차 가정이면 더해버리면 m이 소거가 되는 거지. 초고차 없애고 싶어. 그지? 최고점 없으면 안 될걸? 아, 그럼 얘가 2x제곱에 이거 없어지니까 플러스 6x 이거 없어지니까는 0을 만족시키지. 그죠? 그럼 얘가 2x에 x 플러스 3은 0이 될 때 두 등식이 만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x는 뭐 또는 뭐? 썼더니요. x는 0 또는 마이너스 3을 공통분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뭘 구해라?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아무거나 돼? 영어 대입해서 그렇지. 첫 번째 x가 0이라면 m의 값은 마이너스 3m이 0이 되는 거니까 m의 값도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이 되는 거니까 6m은 6이 되는 거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구하려고 하는 상수 m의 값은 0 또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가요? 공통근은 그냥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연립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 얘를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 주에서 친절하게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고 안 준다는 거잖아. 그지? 같은 해를 갖는 두 등식에 대한 얘기면서. 그죠? 그럼 2번.
값을 숫자처럼 치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계산이 많아. 그치? 2차 항을 소거시키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 둘을 빼서 2차 항을 소거를 시켜. 얘가 어떻게 되냐? 3m x인 거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맞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였구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네.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그지? 그럼 얘를 3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수식 관계를 만족시키지. 그럼 뭐 또는 뭐 m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x가 1이 되거나지. 그지?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x는 1. 그치. 첫 번째 대입을 해보는 거지.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가 x의 값 하나만 이렇게 나오던가. 그죠? 그럼 x는 1이 된다. 그때 m의 값 찾아야 되는 거지. 공통근 x는 1을 가질 때. 이해가요?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니까 2m은 마이너스 2 해서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이미 공통근 하나 나온 거야. 그지? 근데 저 상황도 되는지 보라는 거지. 두 번째 m의 값이 0이라고. m의 값에 0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2차식이니까 x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죠? x의 값이 2개가 나오면 공통근이 오직 하나다라는 말에서 통해 안 통해? 얘는 안 통하니까 이 경우를 제외를 시키는 거죠. x의 값을 1로 공통근을 갖거나 아니면 m에 0이 들어갔을 때 두 식이 공통의 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만 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얘가 공통근 문제. 결국 그냥 연립 2차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두 등식이 같은 해를 갖는 상황, 같이 사용한 두 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찾기니까 연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근데 이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풀이 과정이 달라요. 따로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방정식은 어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지? 정상적이지 않은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미지수의 개수랑 등식의 개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이때 그럼 조건을 정해줘야만 문제가 풀려. 첫 번째, 정수의 조건을 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 실수의 조건을 주는 상태로 문제가 시작돼. 정수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 고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꿀 거야. 두 식의 곱은 정수가 된다. 에꼴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수를 봤을 때 곱의 조합을 정수들로 찾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인수분해 과정이 애초에 그거였잖아. 곱의 조합을 찾는 거. 그죠? 그 과정을 직접 해서 경우의 수로 푸는 거야. 이런 경우, 이럴 경우, 이럴 경우에 이런 답, 이런 답, 이런 답이 나온다고. 그리고 실수 전제가 있을 때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제곱하면 0 이상이다. 그렇지. 제곱하면 0 이상이 나지. 그래서 문자가 여러 종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 문자들의 조합을 잘 짜서 문자들의 완전 제곱의 합의꼴로 바꿔요. 오변 0이 되게끔. 그럼 부정방정식을 풀 때 나오게 된다면 실수 조건에서 반드시 완전 제곱이 떨어지게끔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실수의 제곱일 거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0이 된다를 이용해서 연립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문제로 바로 볼게요. 거기 13-10번이 이제 자연수 전제가 달렸으니까 따지자면 정수 전제가 달린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자연수 x, 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 다음 등식의 해를 구하여라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시키라는 거지. 문자들만, 그치. 얘도 억지 인수분해. 문자들만 사용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뭘로 묶여? 그치, x로 묶여. 그럼 y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자. 얘도 똑같이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공통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y, 괄호 안에서 y로 시작할 수 있게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럼 y고 얘랑 똑같은 부분 발생해야 되니까 뒤에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를 억지로 넣어.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가 추가된 거야? 그렇지. 8이 추가된 거지. 있던 8 없던 8. 그렇지. 없던 8이니까 다시 빼. 원래 있던 상수 넣어줘. 그럼 얘가 y-2에 x-4의 곱은 어떻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나 자연수 전제이기 때문에 x도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지. 그지? 그럼 이거 조합 따질 때요. y-1은 마이너스 1 이상이겠지. 그지? 양변에서 20 뺀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리고 x-3은 얼마 이상? 마이너스 3 이상이 되겠지. 원래 1 이상이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정수부터 조합을 찾아줘야 돼. 근데 x, y는 자연수를 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 마이너스 6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얘는 되는데 얘가 두 번면에 들어갈 일이 없지.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얘는 얘가 안 되죠. 그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때? 여기서 마이너스 3 못 들어가. 그죠? 마이너스 6도 못 들어가지. 그럼 음수 조합은 가능한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자연수 조합으로, 양수 조합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럼 1 곱하기 6. 얘는 항상 되겠지. 그죠? 이 식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자연수들 조합으로 따지면 당연히 음수들보다 큰 수니까. 그죠? 그리고 2, 3, 3이 6일 이렇게 있지. 그죠? 그러면 x-4 엄마 y-2의 조합을 따진다고 했을 때 6의 1 상관없죠? 6의 1 아니면 2의 6의 1 6의 1 1의 6 2의 3 3의 2 6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에 따른 x, y의 조합을 따진다고 하면 x가 얼마여야 되고 1 나오려면 5여야 되고 6 나오려면 8이어야 되고. 그죠? x가 2 나오려면 6이어야 되고 y가 3 나오려면 y-2가 3 나오려면 y가 5여야 되고. 그죠? 이해 가고 있어? 그러면 얘가 3 나오려면 x는 7인 거고 2 나오려면 y는 4인 거고 6 나오려면 x 10인 거고 1 나오려면 y는 3인 거고 이렇게 해서 다 찾게 되는 것이 조합을. 이해돼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우리가 중2 때 연립방정식 처음 배울 때 연립하기 전에 한 두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 두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 할 때 직접 표 그려서 해부하는 거 다 했지? 그지? 그럼 그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얘는 자연수 전제에서 직접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 개수가 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1부터 17까지만 낼 수 있지, 자연수 전제에서. 18 되면 여기 0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그럼 17번 넣어야 되잖아. 교환이요. 17번 넣어도 답 나와요. 그러긴 불편한데. 응? 그지? 그리고 조금 개수 어차피 다 찾아야 돼, 이 단어는. 부정방정식은.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면 자연수 성질을 이용해주면 90, 0으로 끝났지. 이거 5의 배수 5나 0으로 끝나지. 그럼 합쳐서 0으로 끝나려면 얘도 5나 0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럼 3x 얘도 5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3은 5의 배수랑 관련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x 자체가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만 통하는 거죠. 그럼 k는 자연수지. 이해가죠? 그러면 얘가 5의 배수면 실질적으로는 5k 플러스 5y가 90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5로 양변 나눌 수 있는. 그렇지. 5로 양변 나눠주면 y는 18-3k라고 보면 되죠. 그지? 그럼 k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1부터 5까지만. 6 채우면 얘가 자연수 안 나오니까. 그죠?
y도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지? 5까지는 5번만 넣으면 되는 거지. 대신 생각을 한 번씩 더 거쳐야 돼. k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x의 값이 1배수인 5일 수 있고 10, 15, 20, 25일 수 있는 거지. 그지? x의 값으로 찾는 거니까 그때마다 y의 값은 1 들어간 거니까 15, 2 들어간 거니까 12, k에 3 들어간 거니까 9, k에 4 들어간 거니까 6, 5 들어간 거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합이. 그러면 17번은 안 해도 돼. 17번 해도 답은 나오지 마. 자, 실수 전제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특정 문자들끼리의 조합으로 완전 제곱의 합은 0이다의 꼴로 바꾸라 그랬지. 그죠? 그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돼, 안 돼? 안 돼. 다시 뭐 해? 전개. 오변 어차피 0이 되게 만들 거니까 이양 해놓고요.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 때 뭐 찾으면 편하냐? 중간항 찾으면 편해요. 중간에 그 섞인 문자가 섞인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중간항이겠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x랑 y 섞어서 이거 만들 수 있지. 근데 개수가 2고 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2x 플러스 y의 제곱이던가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겠지. 근데 얘가 음수니까 요거로 한다고 치면, 그지? 요거 없어지죠. 그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xy만 남지. 그지? 그럼 다시 얘가 2차, 얘도 완전 제곱. 그죠? 얘가 중간항.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얘가 x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쓰면 마이너스 4xy 등장하지. 맞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써봐도 돼. 근데 아마 다음 과정에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한쪽 완전 제곱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남은 애들로 완전 제곱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어디? 저 식을 바꾸는 과정. 식을 바꾸는 과정 봐봐. 중간항 찾았지? 중간항의 역할을 할 애를 찾았지? 얘를 뽑았어. 그럼 얘는 4x제곱에다가 y제곱까지 넣어서 완전 제곱 되려면, 그치? 이 안에 뭐 있어야 돼? 그치? 2x랑 y랑 둘의 곱에 2배 값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근데 제곱 근의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4xy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xy가 될 수도 있지. 이해할까? 이거 지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풀마 4xy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그치? 끄덕여줘. 그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저리저리 해. 가능성은 두 개 다 따지는 거라고. 2x 플러스 y를 제곱시키면 4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제곱인 거고, 2x 마이너스 y를 제곱시키면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인 거지. 플러스 쪽을 제곱하나 마이너스 쪽을 제곱하나 y는 제곱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중간항의 값은 알길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8xy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야. 얘를 쓴다. 그럼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4xy 갖다 쓴 거지. 그지? 그럼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남은 거야? 얘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묶은 다음에 x제곱 y제곱 남아있고 마이너스 4xy 더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4도 더 남아있는 거지. 맞아요? 요거를 썼을 시에, 그지? 는 0까지 들어갈 거. 그럼 얘는 이미 완전 제곱 되는 조합으로 맞춰 놓은 거지. 그럼 얘도 완전 제곱이 되는 게 맞는지 확인만 하라고.
그럼 이거 확인해주면 완전제곱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그러면 완전제곱 플러스 완전제곱은 0의 꼴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조합을 쓰게 되면 x제곱 y제곱에 플러스니까 오히려 12개를 빼는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완전제곱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 조합을 쓰라는 얘기야. 한쪽을 기준으로 완전제곱 만들고 남은 애들로 완전제곱 만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2x-y의 제곱인 거고 거기에 xy-2의 제곱은 0이 되지. 그지? 그럼 실수 xy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세민아 2x-y가 0이 되면 뭐가 나온 거야? 2x는 Y. y. 그래 세민아 xy는 뭐가 되는 거야? 2. 그럼 몇 차 대 몇 차? 1차 대 2차 연립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뭐냐? x제곱이 그치. x 2x제곱은 2니까 x제곱이 x는 그냥 풀마 1 이렇게 보면 되나? 그때 y값은 뭐야? 풀마 2 동순이죠? 맞아? 이게 부정방정식의 풀이지. 우리 부동식 정리만 조금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도 그 미지수의 범위를 정해줄 때 전제로 부등식은 엄청 많이 사용하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부등식을 좀 자세히 배우고 나면 부등식에 대한 전제가 충분히 복잡하게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일단 부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절대 부등식과 간단하게만 아시면 돼요. 조건 부등식이 있는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특정 전제 안에서 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부등식을 사용하는 순간 수의 전제가 뭘로 깔리는 거라고? 그렇지, 실수. 그죠? 대소 비교가 가능하니까 부등식을 쓰는 거잖아. 크기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럼 찾을 수 있는 수여야 되지, 위치를. 그러니까 부등식 들어오는 순간 실수 전제에서 시작이 돼. 그럼 실수 성질들을 이용한 애들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증명 과정에서 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요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지. 3은 0보다 크다. 맞아 아니야? 그치, 절대적이지. 그런 애들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얘도 어때? 실수 전제야. 제곱하면 0 이상이야. 거기다 양수 2를 더했어. 그럼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죠? 이런 애들도 절대 부등식이야. 그리고 또 뭐? 실수에 대해서 제곱시켰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항상 성립이지. 그죠? 교환이. 헐. 절대 부등식이야. 근데 그 실수 연결될 수 있잖아요. 나를 아주 뜨문뜨문 봤구먼. 자, 그다음에 그런 것들.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발생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해가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x가 6보다 커야 돼. 그럼 어느 상황에서만? 그치. x가 3보다 커야만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조건 부등식은 특정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를 하는 부등식들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립하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지. 맞니? 별거 없어. 자,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한 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 부등식에 정확히 말하면 계산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등식 계산 성질 1번 양변에
더하거나 빼도 그래. 더하거나 빼어도 그치. 성립인 건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거지. 두 번째, 양변에 같은 양수를 뭐 하거나 뭐 하여도 상관없다. 곱하거나 나눠도 그렇지.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다. 그대로다. 음수인 경우는 그렇지.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가 부호가 바뀌는 그렇지. 관계가 된다. 자, 이런 거 왜 짚고 넘어가냐? 문자에 사용해서도 문자를 사용하는 부등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늘 성립이라는 거야. 그 기본 전제들에 대해선 변할 게 없어. 그다음 우리가 지금 1차 부등식 할 거니까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 우변에 이항시켜놓고 양변을 A로 그치. A로 나누는 계산을 할 때 A의 값 주의해줘야 되는 거지. A 부호에 따라 방향 바뀌는 거죠. 자, 그 풀이 순서상으로는 뭐랑 겹쳐? 방정식이랑 순서상으로는 똑같아. 이항하고, 그죠? 양변 나눠주고, 값 구하고, 범위로 해서 그렇지. 자, 이거 나가기 전에 하나 더. 거기에는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해가 특수한 경우 있잖아. 그치? 해가 특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해는 뭘로 나와? 일정 수와의 범위로 나오지. 그지? 비교 관계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해가 특수하려면 비교 관계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좀 특수한 거지. 해가 어떻거나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그치. 모든 실수. 해가 수 전체로 두지 않는 건 부등식 실수 전제니까 웬만하면 부등식의 답은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해줘요. 실수 전제에서 하니까 해가 무수임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럼 해가 없는 상황은 어떻게 돼야 돼? 0x 허수 그치. 1차 부등식 자체에서만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0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이거 가능 불가능? 불가 불가능. 그죠? 0은 0보다 클 수가 없어. 없죠. 어떤 x값을 집어넣는다 해도 성립하지를 않지. 이런 게 해가 없는 상황. 또는 0x가 음수보다 그치 작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 영어는 수보다 항상 크죠. 그치. 0은 항상 음수보다 크니까 얘도 성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해가 없는 상황. 또 해가 모든 실수인 상황은 0x가 3보다 크다. 음수보다 음수가 이거 하나 0x가 양수보다 뭐 하다고 말하는 것도 작다. 그치 크다. 크다가 나 헷갈리게 크다가 맞지. 양수보다 0이 클 수는 없죠. 그치? 그래서 0이나 양수보다 0이 만들어지는 1차 부등식이 크다고 말하던가. 그치? 개수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나 음수보다 더 작다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0이 음수보다 큰 거는 어때? 당연한 당연한 얘기지. 같다가 들어가도 당연한 상황이죠. 0x가 양수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한 그치, 이거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죠? 됐어. 하나 빠졌지. 0x가 0보다 그치, 작거나 같다. 0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은 어때? 모든 실수야. 왜? 여기 1 넣어도 0은 0이랑 같을 수 있잖아. 2 넣어도 3 넣어도 뭘 넣어도 항상 같을 수 있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개념만 봤고요. 문제는 10분 쉬었다가 풀자. 헐.